네, 그러면 이제 장부를 다 쓰신 분들이 기다리셨던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택스로 이제 신고하는 방법은 네, 홈택스로 이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제가 저 이지샵 페이지 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교환에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 들으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은 교환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희 쪽에 장부를 다 쓰셨다라고 하면은 여기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메뉴에 들어와서 기간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의외로 여기 이 라인이 볼 게 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지금 신고는 2018년도 2기고요. 그리고 아마 간이과세자분들은 2018년도로 세팅이 되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과면세 사업자분들, 과면세 사업자분들 아니고, 죄송합니다. 과면세 사업자분들 아니고, 그 2018년도 7월 1일자를 기점으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신 분들, 제가 올려놨는데, 과세 유형이 전환되신 분들은 여기 아마 상단에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가가치세 간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하고자 하는 과세 유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고해야 되는 거는 2018년도 7월부터 12월에 대한 거를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거니까 내가 201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과세 유형이었는지, 내가 일반 과세자였는지 간이 과세자였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18년도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번 신고는 일반 과세자 신고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누르시고 2018년도 2기 확정 누르시는 거고, 내가 7월 1일자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이 됐으면은 부가가치세 간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2018년도 하시고 전체로 잡으시면 안 되고 1월부터 12월 잡으시면 안 되고 7월부터 12월로 바꾸신 다음에 조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과세 유형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과세자를 놓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7월부터 12월에 1월 사이에 영세율 매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시설투자, 고정자산 매입분 있으면은 조기환급에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기한인데요. 이 신고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7월부터 12월 잡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예정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예정 신고와 고지를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정 고지는 내가 고지서만 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신고서 쭉 보여드렸잖아요. 신고서를 만들어서 7월부터 9월까지 내역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셨으면 그건 예정 신고고, 그냥 단순히 고지서 날라와서 그 금액 납부하셨으면 예정 고지입니다. 고지세를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서 만들어서 7월부터 9월까지 신고한 거면은 10월부터 12월로 확정 신고 잡으시고, 만약에 예정 고지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7월부터 12월로 놓고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하시고 조기환급 받으시려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 작성하기가 나와요. 이게 제가 의제매입세 공제 받는 거래로 체크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뭔가 금액이 이상하다든지 하면 장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경고문구 적어놨는데 반드시 개인, 법인 아니시고요. 개인 음식업자 중에서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109분의 9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사업 매출 초과하면은 108분의 8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한번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제조업종이면 제가 아까 4번 찍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5번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부가세 체크사항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간 게 뭐가 있냐면 기타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개인인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주민번호 그 부인번호를 포함해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그 면세 농산물이나 면세 수산물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여기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작정 적용을 할 수 없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임의로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뭐 오지, 낙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입가액 입력을 딱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그 기타 영수증 받더라도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입력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네,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가 아까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신고서 확인하기. 이걸 누르면 나오는데 누르면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 관문을 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부가세 신고서 선택 입력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은근히 좀 확인할 게 많아요. 근데 별거 없을 수도 있고 먼저 첫 번째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7월부터 9월까지 내역에 대해서 그 신고를 했을 때 예정 신고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정 고지를 받았는지 예정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정 고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고지 세액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예정 고지를 받긴 받았어. 근데 그 금액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그때 홈택스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교환에다가 경로 올려놨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 발급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발급에 세금 신고 납부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예정고지 세액 조회 누르면 내가 예정고지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된 금액 적어주시고 혹시 예정고지 받았는데 그 금액을 납부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산금이랑 함께 뭔가 고지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그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납부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입력은 해주시는 거예요. 고지세액 입력하고 신고하시는 거고 재고 매입세액은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2019년도 1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됐는데 신고하실 때 뭐 전환하실 때 뭐 재고품 등 신고서 이런 거 그 제출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 매입세액이라는 게 나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유형 전환되신 분들 케이스. 그래서 케이스별로 입력하셔야 될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정 신고했는데 마이너스 못 돌려받은 거 있다. 예정 고지 받은 거 있다. 그리고 과세유형 전환됐는데 그 신고서 재고품 등에 대해서 신고한 게 있다. 근데 거기에 매입세액이 있었다 하면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많죠.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해당하는 매출 합계액인데요. 이 500만 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신고서에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다. 그러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일정 비율 1.3, 2.6 제조업이나 도매업은 안 된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뜹니다. 저희 쪽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올해부터 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인데요.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럴 케이스는 많이 없을 텐데 혹시나 이 2018년도 일기 확정 신고하실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받으신 금액이랑 현재 이거 계산된 금액 공제 세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 아니고 공제 세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으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요걸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1,000만 원을 맞추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공제 세액 기준으로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환급 계좌는
그 신고서에 마이너스 금액 나오시는 분들, 네, 마이너스 나오시는 분들 해주시면 되고, 홈택스에 입력한 아이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쪽 정보 등록에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셔야 돼요. 일치 안 하시면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음, 다 오케이 했으면 다음 눌러주시면 그때 신고서가 나옵니다. 네, 신고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신고서 확인하는 법은 2부 강의에서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으시고 이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을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얘는 그냥 확인 목적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쭉 내려보셔도 되는데 안 되시면 한번 F11 눌러주세요. F11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요. 비밀번호는 그 국세청 홈택스 비밀번호나 저 이지샵 비밀번호가 아니라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특수문자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보통 1, 2, 3, 4, 5, 6, 7, 8을 많이 하는데 이건 기억하셔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열기 저장 취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역삼각형 이렇게 화면 옆에 역삼각형이라고 나오죠? 역삼각형을 누르면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 이렇게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수정하지 마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열어서 뭔가 보시려고 하시는데 열지 마세요. 이거 열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분명 이상하게 깨져 나올 거예요. 깨져 나와도 나중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열진 마시고요. 그냥 닫아주세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지샵에서 할 일은 끝났고 국세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홈택스 부가가치 신고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신고 납부 메뉴를 들어가요. 신고 납부 메뉴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누릅니다. 부가가치세 누르면은 잠시만요. 여기 부가가치세 누르면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에서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누르셔야 돼요. 그 정기 신고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파일 변환 신고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신고 도움 서비스 한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확인해 보라고 나오는데 이거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취소를 눌러주세요. 확인 다 하셨을 거예요. 네. 조금 느린데요. 느려서 제가 동영상 강의에 있는 화면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이제 제가 한 단계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파일 변환 신고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면 이 찾아보기 누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저장한 그 오늘 날짜로 된 파일 1.101이나 1.102 파일 있을 거예요. 그거 그대로 불러오신 다음에 하단에 내려가시면은 파일 형식 검증하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와요. 이때 이 비밀번호가 뭐냐면 이 비밀번호는 홈택스의 비밀번호나 이지샵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린 1, 2, 3, 4, 5, 6, 7, 8이에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면은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 검증 납사수가 1이 뜹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 검증하기 눌러서 또 검증 결과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상 납사수에 1이 떠요. 그러면은 전자 파일 제출 이동하셔가지고 파일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류가 뜰 때예요. 여기 오류가 뜨면은 여기 오류 항목수 이렇게 밑줄 표시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오류 내역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류 내역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하셔서 다시 전자 파일 제출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오류와 관련된 상황별로 어떻게 수정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자신고는 지그재그 역 W자로 해야 된다. 파일 형식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이동 이렇게 한 다음에 이동하면 이렇게 전자 파일 제출하기가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접수증 나와서 끝나요. 네.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거고 납부까지 해주시면 신고 납부 끝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찜찜한 게 있으실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 전자 파일을 물론 뭐 이지샵을 믿지만 이걸 제출은 했다고 하는데 내가 제출한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여기 신고 납부 들어오셔서 부가가치세 누르시면 스텝 2 신고 내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스텝 2 신고 내역에 들어가시면은 화면이 큰데 잠시만요. 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스텝 2 신고 내역 들어오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접수증도 보실 수 있고 신고서도 클릭하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접수 여부, 여기 보면 그 첨부 서류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신고한 게 맞는지 잘 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부속 서류 제출 여부가 N이라고 나와서 뭔가 이것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데 전자신고 하신 분들, 저희 쪽 통해 전자신고 하신 분들은 N이라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네모박스 써놨는데 PDF 형태로 신고 관련 부속서를 제출한 경우에 Y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PDF로 제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 전자신고 하셨으면은 N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로 신고서 나머지 제출 서류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